사실은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딱 그 기운이 느껴져요. 엄청 오래 아프셨겠다. 그런 분들이 대체로 한 두 부류가 있으신데 거의 누워 계세요. 안 움직이세요. 그리고 우울감도 심하시고 잠이 잘 못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강을 리셋해드리는 리셋 닥터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과 함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데 병원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병보다 중요한 게 바로 루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 보면 다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뭔가를 하듯이.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 루틴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고 언제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통증의 경과가 달라지는데요. 자, 병으로 진단은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내가 몸이 나빠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생활 습관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히 수면, 그리고 식사, 그리고 활동, 이 세 가지 루틴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하면요, 통증이 더 쉽게 찾아오고 또 반복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요, 통증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여러분들, 통증은요,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발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내가 통증 신호를 잘못 기억하게 되는 중추 감작 현상이 생기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만성으로 염증이 지속되면서 통증이 돼버리면요, 이게 우리가 통증 신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야. 원래라면 요만큼 건드렸을 때는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 그 통증을 크게 느끼게 되는 통증에 예민해지는 이런 감작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주사를 맞든 약을 쓰든 예전에 하던 치료들을 해도 잘 낫지 않고 심지어 손상이 없고 이미 회복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연구에 따르면요, 통증을 이 3개월 이상 방치한 사람들을 만성 통증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회복 속도가 일단 느려집니다. 그리고 계속 아프게 되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잠이 잘 안 와요. 수면 장애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확률들이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통증이 있고 염증이 계속 지속될 때는 진통제로만 버티는 것보다는요, 초기부터 내 생활 루틴을 체크해보고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통증을 줄이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루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루에 실천하면 좋은 통증 완화 루틴은요,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시면요, 근막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밤새 우리가 자면서 근육과 근막이 굳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막을 잘 풀어주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자주 아프신 목 뒤, 어깨, 등, 그리고 허벅지 뒤쪽 이런 데들은요, 5분 정도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낮 동안 20분 이상 가볍게 걷기인데요. 특히 저는 추천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점심 드시고 나서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서 그때 이렇게 가볍게 걸어주시면요, 이제 계단을 오른다거나 걷기를 할 때 우리가 체중을 싣고 움직이는 활동을 하게 되면요, 관절 주변의 혈류를 자극해서 염증이 완화되고 통증도 줄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출근해서 계속 앉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에서 관절이 굳으면서 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통증도 줄여줄 수 있고, 또 하나의 효과는 뭐냐면요, 우리가 식후에 걷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이완을 해주는 루틴인데요. 자, 자기 전에 우리 목이나 어깨, 허리 주변에 굳어있던 근육들을 부드럽게 좀 마사지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요즘 명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명상을 같이 해주시면요, 자율신경이 안정돼서요, 여러분들의 숙면을 돕고 염증이나 통증에 대한 회복이 빨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이 종아리 스트레칭 마사지를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우리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아래에 이제 고여있는 혈액들을 종아리가 수축해줘서 심장으로 되돌려주는데, 그만큼 이 혈액순환에도 중요하고 통증 완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자, 자기 전에요, 5분만이라도 우리가 벽에 다리를 올리고 누워서 손으로 종아리를 이렇게 쓸어내리거나 폼롤러나 테니스 공 같은 것들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요, 다리 붓기도 줄어들고 통증 민감도도 확실히 감소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진료실에서도 이런 루틴을 권장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요, 이 생활 습관을 바꾼 뒤에 통증의 강도나 이 피로 회복 속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경험하는데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통제를 끊고 싶다, 줄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 루틴부터 점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쉽게 실천하고 효과가 좋았던 하루 루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요, 이제 자기 전 5분 이완 루틴이 생각보다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요, 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시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전에 이 이완 루틴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많이들 느끼십니다. 보통 만성 통증을 느낄 때 진통제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통제는요, 이제 심한 통증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통증을 진통제로 계속 덮어두게 되면 통증의 근본 원인을 놓쳐서 만성화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아프다, 통증이 심할 때는 단기간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요, 하루 루틴을 실천하시고 개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몸에도 좋습니다.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잖아요. 대체로 어떤 분들이 원장님을 자주 찾아뵈나요? 사실은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딱 그 기운이 느껴져요. 엄청 오래 아프셨겠다. 그런 분들이 대체로 한 두 부류가 있으신데 굉장히 푸석푸석하게 이렇게 부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대체로 물어보면 거의 누워 계세요. 안 움직이세요. 그리고 우울감도 심하시고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그런 루틴을 잡아드려야지, 그래서 아침에 뭘 하시고 이만큼 움직이시고 그리고 식습관을 이렇게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유형은요, 굉장히 깡마르고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무서워하는 타입인데 굉장히 예민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또 안 드시는 게 또 문제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이제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근력 운동, 많이 움직이는 걸 추천드려요. 앞에 부어있는 타입이나 이렇게 말라 계신 타입, 두 타입 모두 다 사실은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 보통 물어보면 걷기는 해요 하지만 걷기는 사실 저는 운동이 아니라고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생활 속에서 근력 운동을 실천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실 때는 계단을 무조건 걸어서 올라가세요. 출근을 하셔서 가시거나 뭐 장을 보러 가시는 한다면 5개, 그러니까 5층까지는 걸어서 가시는 루틴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뭘 하실 때도 최대한 우리가 큰 관절들을 많이 쓰면서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양치질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가만히 그냥 이렇게 허리 말고 이렇게 서 계시지 마시고 엉덩이 다리 딱 세우고 종아리 까치발 들기를 하신다거나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한다는, 우리가 니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입는 옷 말고요, 여러분. NEAT라서 Non Exercise Activity. 그 다음에 썰머제니, 우리가 이제 열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큰 근육을 쓰면서 움직여주는 루틴을 가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더 빠른 실천이 되고 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되게 걷는 것도 운동이 되게 잘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 주시는데, 걷는 거는 그렇게 운동이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염증이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은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힘이 실리고 내가 힘들어야지 근육이 커져요. 여러분들 웨이트 가서 해보셨죠? 트레이너가 하나 더 욕하면서 올리시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하셔야지 근육이 커지는데, 여러분들 걸으실 때 특히 허리에 이런 데 힘 빼고 이렇게 하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1시간 걸으시는 건 정말 운동이 되지가 않아요. 걷는 거로 운동이 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코어랑 온몸에 힘을 딱 주시고 정말 다리를 높이 들어주면서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으셔야지 운동이 돼요. 그리고 그런 근력 운동이 걷기에 또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따로 허벅지나 엉덩이나 그런 근육 운동을 꼭 해주셔야지 바른 자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클어진 자세로 정말 천천히 이렇게 설렁설렁 산책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염증을 줄일 수 있을 만큼의 근육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안 걷는 것보다 걷는 게 좋지만 충분한 운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통증은요, 이렇게 가만히 둔다고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움직여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매일 여러분들의 이 작은 루틴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진통제보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할 건 딱 3가지인데요. 자, 아침에는 눈 떠서 근막 스트레칭, 그리고 낮 동안 움직이시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는 이완해 주시는 거, 이 3가지를 꾸준하게 지켜주시면 통증은 여러분들 분명히 달라집니다.
루틴을 만들려면 자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 세 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잡아드릴 수 있는 루틴, 스트레칭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침 루틴은요, 우리가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져 있는 근육을 살짝 준비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루틴으로 짧게 움직여 주시면요, 근육도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통증 없는 하루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루틴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제가 누워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주무실 때 막 이렇게 많이들 주무시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만세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근육이나 이 관절들이 이제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칭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 다리에 이제 햄스트링 근육을 좀 풀어 주실 건데요.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 주셔서 여기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다리가 일직선이 될 때까지 해주시고 쭉 뻗어주셔서 한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리 끝을 당기는 게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이 정도로 펴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직이 된 상태에서 내 무릎이 다 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이제 스트레칭이 되고 나면요, 손을 이제 떼고 살짝 다리를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원을 한 10번 정도 돌려주시는데, 이때 핵심은 뭐냐면요,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몸이 고정이 될 수 있게 복부와 코어에 힘을 살짝 주신 상태로 작은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고관절 주위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코어에도 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상체 운동인데요. 여러분들 자는 동안 이렇게 웅크리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만세하고 주무셔서 이렇게 관절이 좀 뻣뻣하게 이제 굳어 있는 상태라서, 자, 이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절대 무리하게 이렇게 꺾는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시는 이런 스트레칭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척추나 관절을 망가뜨리는 스트레칭이니까 아침에는 가볍게 이제 스트레칭 해주시는데,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어깨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는 건데, 어깨를 귀까지 끌어올려 보세요. 그리고 뒤로 보내시는데 날개뼈가 뒤에서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툭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 옆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지시는 거거든요. 올렸다가 유지했다가 뒤로 모아줘서 툭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올렸다가 뒤로 끌어올렸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다시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렸다가 뒤로 모았다가 툭. 다시 한번 올렸다가 뒤로 모았다가 툭. 어떠세요? 너무 시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 동작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 보고 만세를 좀 해보세요. 만세를 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힘을 줘서, 여기에 힘을 줘서 밑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그러면 날개뼈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 코가 명치랑 멀어지게 쭉 젖혀보세요. 자, 이때 혓바닥을 입천장에 대시고 하시면 여기도 땡기거든요. 그러면 여자분들 우리 주름 생기는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플라티스마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목주름도 없애시고 목 스트레칭도 되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세 하신 상태에서 주먹을 꽉 접으시고, 자, 꽉 날개뼈를 밑으로 내려주시면서 코를 천장으로 구슬 굴리듯이 쭉, 자, 이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이렇게 해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돌린 다음에 만세해서 쭉 이렇게 하시면요, 아까 알려드린 하체 루틴, 상체 루틴, 이 두 가지 루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녁 루틴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우리 몸의 긴장감과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이제 충분한 숙면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호흡법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보통 달리기를 하고 나서 숨이 차면 막 이렇게 호흡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악세사리 근육이라서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을 자꾸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얕은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을 해서 코어를 쓰는 걸 해보실 텐데, 자, 여러분 갈비뼈 옆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로스로 잡으시고 어깨를 내려주세요. 목과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
쭉 이렇게 편하게 쭉 바른 자세로 넓이를 유지해 주신 상태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들이마실 때는요,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살짝 눌러놓은 상태에서 갈비뼈 옆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내쉴 때는 배꼽을 살짝 끌어당기면서 호흡을 배에서부터 입으로 후 내쉬는 거예요. 해볼게요. 마실 때는 갈비뼈가 늘어나게 옆으로 들을 마시고, 내쉴 때는 키를 그대로 크게 유지하셔야 돼요. 배에 힘을 살짝 주면서 이때는 갈비뼈가 다시 쪼그라드는 거예요. 마실 때 늘어나고, 내쉴 때 다시 쪼그라들고. 그런데 마시는 호흡은 갈비뼈의 양옆으로, 위가 아닙니다. 양옆으로 들어가고, 내쉴 때는 배꼽에서부터 우리 배에서 쫙 바람을 쏴줘서 나가는데, 너무 세게 후가 아니라 굉장히 세게 내뱉는 힘의 반의 반 정도만 하면서 내뱉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마시고 갈비뼈가 옆으로 늘어납니다. 내쉴 때는 배꼽에서 살짝 당기면서 배꼽이 내 등으로 납작해지면서 숨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하면서 오늘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기분 나빴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머리에서 정리를 한번 좀 해보세요. 용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걸로 괴롭히지 하지 않겠다 다짐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호흡을 한 10번 정도 해보시면요, 굉장히 어깨에 있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자, 이 호흡이 되셨으면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으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한 손은 여기 바닥을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손은 이렇게 귀 위로 이렇게 뻗어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뻗은 손의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쓱 넘어가실게요. 아까 배운 호흡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리 돌아오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잡아당겨 주시면서 가신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실게요. 반대쪽도 해보실게요. 자, 중요한 거는 엉덩이를 붙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를 딱 붙이시고,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손으로는 바닥을 살짝 지그시 눌러주시면 몸이 더 잘 늘어나요. 그래서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양쪽, 이쪽으로 가는 거 5번,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5번 정도 해주시면 우리 이제 몸 척추의 양옆에 이런 긴장감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은 우리 등 전체 스트레칭을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엎드리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주신다.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하셔가지고 쭉 팔은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멀리 보내주시고, 귀가 내 팔 높이까지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저희가 운동에서 이거를 아기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처럼 이 상태에서 이때 어깨는 이렇게 너무 긴장감을 두시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배운 호흡을 갈비뼈로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다시 한번 마시고 다시 한번 호흡.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척추에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칭을 해보셨고, 자, 이번 동작은 이제 하체 쪽 스트레칭을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누워주신 상태에서, 사실은 벽이 있으면 좋아요. 벽이 있으면 두 다리를 이렇게 딱 붙이시고요. 저는 벽이 없으니까 있다고 상상하고 운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우리 양반다리 하듯이 나머지 다리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지그시 이 무릎을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후 내려가시면 우리 고관절 앞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15초 정도를 유지. 나는 고관절이 좀 스트레칭이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탱하고 있는 발끝을 까치발을 해주면 더 스트레칭이 많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몸이 이렇게 틀어지시면 안 돼요. 허리, 우리 몸을 일자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지그시 무릎을 눌러주셔서 우리 고관절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동작은요, 그 상태에서 우리 반대쪽 허벅지를 손으로 깍지를 껴준 상태에서 살짝 내 몸 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서 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